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의 3.0%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선호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예측과 일치합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최근 내수 촉진 정책을 이어가며 영유아와 노인 부양을 위한 소득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영유아 한 명당 양육비 공제 범위를 월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늘리고 교육비 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높이며 노인 부양 공제 범위도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높아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출산과 양육, 노인 부양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소비 의지와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밝혔다. 8월에 중국 증시는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9월에 강세장이 올 것으로 예상하며 매수 타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주식은 저평가됐다는 판단과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로 인해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CSI 300 지수는 8월 내에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홍콩, 항생 지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주식 거래세 인하와 기업 공개 속도 완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이 저렴하게 평가되었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전체 증시는 8월에 큰 하락을 기록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인 바이두, 센스타임, 바이천, 지프, AI가 정부 승인을 받아 챗GPT와 유사한 AI 챗봇을 공개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AI 기술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승인을 통해 경쟁 우위를 가져갔다. 승인은 보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업계 내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기업들의 AI 관련 주식은 소식에 따라 상승했다. 파키스탄 경제가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키스탄 과도정부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IMF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채무 변제가 세입의 70%를 차지하며 미국 달러화 유입이 감소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 프로그램 미이행 시 경제 악화가 예상되며 과도 정부는 제한된 선택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여 생체 정보와 직업, 교육 이력 등을 수집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X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정보를 생체 정보로 간주하는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X는 변경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X는 이용자의 직업, 교육 이력 등을 수집하여 취업 추천과 광고 개인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일리노이주 이용자들은 이미 X를 상대로 생체 정보 수집에 대한 민원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 중앙TV, CCTV에 따르면 열대과일인 두리안과 야자 열매의 과즙, 코코넛 워터,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인기 있는 음료로서 온라인에서의 주문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야자과즙을 사용한 음료가 유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야자과즙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상승하여 예전에는 T당 100위안, 약 18,000원, 이던 야자과즙의 가격이 4,000위안, 약 72만 5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77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인프라에 투자했다. 중앙정부의 발행 한도를 초과하며 그림자 부채 문제가 우려되며 부동산 시장 둔화와 경제 회복의 둔화 등으로
이내 빚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물가가 최근에 둔화하고 있지만 휘발유 가격 등 불확실한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 인상 둔화와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휘발유 및 중고차 가격, 의료비 등은 물가 둔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과 중고차 가격 등의 변동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소비와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기술 주도하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많은 펀드가 이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황,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음.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비교적 낮아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도 상승 전망. 그러나 일부 펀드들은 주가 상승에 뒤처지고 있어 투자 결과가 저조한 상황. 엔비디아의 파트너 중 하나인 퀀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는 AI 서버 수요가 계속되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에서 8월에도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유럽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상 결정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 6.4% 상승하여 예상치를 상회했고 스페인의 물가 상승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유로존 소비자 물가 발표와 함께 ECB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ECB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CB 내 일부 인사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떻게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웨이는 이번 스마트폰의 고성능 반도체 기린 9000분을 사용했으며 이 반도체는 이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웨이는 반도체 부족 문제로 스마트폰 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어떻게 반도체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웨이는 이번 출시로 스마트폰 사업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위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인 신탁산업을 의미하며 특히 중농, 중융, 국제신탁의 부실 지급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규모 있는 금융회사의 중농국제신탁의 회계,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그림자 금융대출기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당국은 신탁산업의 불안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국영 기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